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배열이나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유용한 어,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때로는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변수나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열람만 할 수 있고 읽어올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포인터의 전달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이 네 번째 시간에 다루어질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을 포인터 변수의 콘스트 사용이라고 붙였는데요. 어, 앞에서 가장 시작할 때, 네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포인터로 전달을 하게 되면 전달해준 쪽의 배열이나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 읽어올 수만 있고 변경할 수 없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어,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참고만 해야 하는데 값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기 말 성적을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게 이제 해 놨는데요. 학기 말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성적을 부여하게 되고 그 성적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놨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열람하던 성적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점을 마음에 들도록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성적에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읽어와서 값을 변경할 수는 없고 읽어서 볼 수만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콘스트를 사용하면 된다. 포인터 변수에 콘스트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 쪽에서 제3의 함수로 전달된 배열이나 변수에 저장된 값들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콘스트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꽉 채워넣으면 된다. 그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인터 변수에, 아니면 주소가 넘어오는 포인터 변수에 콘스트를 걸어놓으면 된다. 어떻게 걸어놓는지 이제 방법론적인 것들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의 콘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보면 const int 별 a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a가 가리키는 변수나 배열의 값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메인 함수에서 a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a라는 배열을 sum 함수로 전달해 주었는데, sum 함수에서는 그 값을 읽어서 합계만 구할 수 있도록, 제3의 변수의 합계만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const int 별 a 이런 형태로 매개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좀 보면 int ao라는 배열이 있고요, int bo라는 배열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A 5번, 크기가 5인 A 배열의 초이값을 1, 2, 3, 4, 5 주었고요. 밑에 쪽에 이 A의 주소를 받기 위해서 K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 앞쪽에 const라고 키워드를 주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K가 가리키고 있는 A의, K가 가리키고 있는 A 배열의 값들을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K의 0번 방 이렇게 하면 별 K하고 같은 형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K에 들어있는 주소로 가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K에는 A의 0번 방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K의 0번 방으로, A의 0번 방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K의 인덱스 0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K의 인덱스 0번에다 10을 집어넣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K의 인덱스 0번에다 10을 집어넣는 것은 A의 0번 방에다가 10을 집어넣어라. 즉 A 값을
A의 배열을 바꿔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그 밑에 K의 주소, K에 들어가는 주소가 B 배열의 0번방 주소로 바꿔라. 이거는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콘스트가 어, A라는 변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콘스트가 int 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얘는 콘스트의 위치상 콘스트 int 별 되어 있기 때문에 int 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A에 들어가 있는 주소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죠. A에 들어가 있는 주소는 값이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B의 0번방 주소 또는 뭐 B의 1번방 주소, 2번방 주소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뭐 A의 0번방 주소 넣었다가 지금 저 위에 코드에서는 세 번째 줄 코드에서는 A의 0번방 주소 넣었는데 뭐 1번방 주소 넣었다가 2번방 주소 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곳으로 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저장된 값은 바꿀 수 없는 형태. 그래서 콘스트가 int 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형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설명해 보면 콘스트가 영향을 주는 것은 int 별 또는 별이다라는 거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배열의 값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k 포인터 변수, k라는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어, 주소는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래서 k 포인터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쪽에 주의하라라는 것에 보면, 자, 얘는 이제 저 위에서 본 것처럼 int 별에게 영향을 주거나 별에게 영향을 준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콘스트의 위치가 int 앞쪽에 있든 int 뒤쪽에 별 앞쪽에, 그래서 int와 별 사이에 있든 이건 두 개는 같은 표현이다. 두 개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똑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요거 두 개는 같은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콘스트의 위치를 좀 변경한 형태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const int 별 또는 int const 별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int 별 const a 형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뭐 비교하는 형태로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콘스트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int 별 const a라고 되어 있는 얘는 a 변수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 저장되는 값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앞에는 포인터 변수 a가 가리키는 변수나 배열에 저장된 값을 변경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포인터 변수 자체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를 보도록 하죠. 똑같은 예입니다. int a5 1, 2, 3, 4, 5 들어있고 int b5에서 10부터 14까지 들어있습니다. int 별 const k 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형태의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a를 집어넣었습니다. a의 0번방 주소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k의 0번방의 값을 10으로 바꿔라. 이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k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거. 지금 콘스트는 int 별 또는 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열의 값이 바뀌는 건 얘는 알 바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 콘스트는 좀 k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 값 자체에 주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너 한번 집어넣은 거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지금 A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K에 들어있는 A 변수의 주소를 B 배열의 주소로 바꾸면 A 배열의 주소를 B 배열의 주소로 바꿔볼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 K 변수 너는 A 주소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입값을 바꾸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초입값을 설정해 놓고 밑에 내려와서 그 K의 값을 다른 주소로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운 음 콘스트 상수라는 형태로 아마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샵디파인의 매크로 상수하고 콘스트 변수하고 상수 취급당하는 애들이다. 그런 기능의 값이라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 자체의 값을 변수 자체의 값이 주소이니까 변수의 자체의 값을 바꿀 수 없는 형태 그런 형태가 지금 인트별 콘스트 a라는 포인터 변수의 형태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밑에 내용을 보면 콘스트가 영향을 주는 것은 변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배열의 값을 변경할 수는 있다. 네, a 배열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그 a 배열의 값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k 포인터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콘스트가 k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바꾼다는 거죠.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앞에 것과 동일한 형태로 콘스트의 위치가 별과 뭐 변수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위치가 하고 있으니까요. 좀 비교해서 이거는 다른 형태다라는 거. 앞에 거는 콘스트 인트 별 얘는 인트 별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인트 별 콘스트 이거는 a에 영향을 주는 형태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의미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 거에 앞에 슬라이드의 내용과 좀 유사한 형태이지만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콘스트 인트 별 콘스트 a 콘스트가 두 개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값도 바꿀 수 없고 포인터 변수에 들어있는 주소도 바꿀 수 없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좀 갑갑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한 콘스트를 이용한 포인터 변수의 전달,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요 예제는 이제 요런 형태의 예제는 우리가 실습 예제로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라인에 multiply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6번 라인에 divide and increment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네요. 메인 함수에서 10번 라인에 변수들의 초입값을 쭉 세팅했고요. 12번 라인에 두 실수 입력 이렇게 출력하고 13번에 두 개의 실수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그럼 14번 라인에서 멀티플리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세 개 다 주소를 넘겨주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15번 라인에서 역시 divide and increment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역시 세 개 전부 다 네, 값을 주소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라인에서 mult, mult하고 네, div 이렇게 해서 dev 이렇게 해서 변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라인에서 m과 n을 역시 출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15번 라인, 16번 라인에서는 두 함수의 호출 결과를 출력한 형태일 것 같고요. 17번 라인에서는 입력받은 스캔앱으로 입력받은 그 값이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출력해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가서 이제 멀티플리하고 디바이드 앤 인크리먼트 함수를 보면서 콘스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죠. 멀티플리 함수에서 보면 더블 별 리절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 콘스트 사용이 안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콘스트 더블 별 A, 세 번째는 콘스트 더블 별 B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콘스트의 형태는 더블과 별에 영향을 주고 있죠. 더블 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 변수에도 마찬가지고 B 변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더블 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A와 B가 가리키고 있는 앞쪽에 메인 함수에서 m과 n의 값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6번 라인에서 별 리절트 하면 아마 mult의 변수일 겁니다. mult 변수에 가서 m과
지금 A에는 M의 주소, B에는 N의 주소가 들어있을 테니까 M과 N에 들어있는 값을 곱해가지고 리절트 다시 얘기하면 MULT 변수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28번 라인에서 별 A 이렇게 하면 M으로 가보자 될 거고요. 거기에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1을 더해라. 그래서 다시 저장해라. 다시 얘기하면 변수에 있는 값을 1 더해서 하나 증가시켜라 이런 형태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B에 전달되어 온 주소도 똑같은 형태로 전달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없도록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콘스트로 박아놨기 때문에 자물쇠를 꽉 채워놨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주석 처리로 해 놨고요. 34번 라인에 보면 거기 이제 divide and increment라고 해서 여기에는 콘스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과 n을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해 놓았죠. 36번 라인에서 별 리절트, 별 A 나누기 별 B. 이거는 이제 연산 결과만 바뀌어 있겠죠. 나누기 하는 형태로. 그런 다음에 37번 라인에서 플러스 플러스 별 A 이렇게 했으니까요. 별 A로 가서 거기 있는 값에 플러스 플러스 해볼까?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별 B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B로 가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 볼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콘스트 형태로 A와 B 값이 이렇게 자물쇠로 꽉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콘스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두 함수를 비교해 놨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콘스트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구조체의 전달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는 앞에서 구조체를 다룰 때 어느 정도 했죠. 그래서 정리하고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전달하는 방법에도 역시 함수의 인자 전달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값에 의한 전달, 또 하나는 포인터에 의한 전달, call by reference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구조체 변수를 인자로 전달할 때에는 구조체 변수를 그냥 써서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 또 구조체 변수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개 변수로 구조체 변수를 그냥 사용했다면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에게 접근해 갈 때 그냥 포인터 변수, 그냥 멤버 변수에서 구조체 변수에서 멤버 변수로 접근해 가는 방법, 멤버 접근 연산자 그냥 쓰면 점을 그냥 써서 멤버로 접근해 가면 되겠죠. 만약에 포인터에 의한 전달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 앞에 &를 써서 인자값으로 집어넣으면 매개 변수로 받는 쪽에서는 주소가 넘어오니까 그것을 포인터 변수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 별 변수명 이렇게 써주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로 주소를 넘겨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조체 전체 사이즈에 따라서 구조체 포인터 변수의 연산에서 몇 바이트씩 건너뛰어야 하는지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구조체 부분에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소를 받게 된다면 멤버 변수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원래는 가로 열고 별 포인터 변수 가로 닫고 점 멤버 변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화살표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서 멤버로 접근해 갈 때는 간접 멤버 접근 연산자 화살표를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을 예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예제이죠. 8주차에 사용했던 예제입니다. 그래서 8주차에서 봤던
예제를 보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만들어 놓고 구조체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구조체 배열을 만든 다음에 구조체 배열에 있는 내용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코드를 해보자라고 했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메인 함수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축약해서 넣어놨고요. 어, 메인 함수에서 이제 A와 B 배열을 이거 앞에서 문제에서 봤으니까요. 초이값을 넣어놓은 형태로 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A와 B 배열의 이름만 전달을 수압 함수로 전달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7번 라인에서 왼쪽에 있는 수압 함수의 7번 라인에서 어, 구조체 포인터 변수 이렇게 포인트 별 A, 네, 포인트 별 B 이게 두 개로 전달받게 되죠.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은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은 A 배열의 주소를 대문자 A 포인터 변수에 B 배열의 주소를 대문자 B 포인터 변수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값을 안에 있는 내용을 각각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x의 값을 A 배열에 있는 멤버 x의 값을 B 배열에 있는 멤버 x로, 그다음에 A 배열에 있는 멤버 y의 값을 B 배열에 있는 멤버 y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로 코드를 해 놓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쵸? 네. 10번 라인에서 int i 이렇게 해놓고요. 11번 라인에서 i가 0부터 3까지 3개의 크기니까요. 3까지 반복해 가면서 템프라는 int형 변수에다가 a의 0번 방에 점 x 이렇게 했으니까요. a는 포인터 변수니까 뒤에 인덱스를 붙이면 별과 같은 형태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또 화살표를 쓰게 되면 별을 두 개 쓰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쓰는 경우에는 멤버 접근 연산자 그대로 써야 한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16번 라인부터 이제 보면 16번 라인에는 y의 값을 서로 맞바꾸는 코드인데 자, 여기에서는 화살표를 쓰기 바로 직전에 별 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i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 가로 앞쪽에 왼쪽 부분에 별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i 뒤쪽에 닫는 가로 뒤에는 점이 있었을 텐데 이 별과 점을 화살표로 바꾼 형태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멤버로 접근해 가려면 별을 써야 하고 아니면 인덱스 점을 써야 한다. 여기 아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주목해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조체의 전달까지 구조체의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구조체의 포인터를 전달하는 방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보이드 포인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제 어, 좀 다른 형태의 포인터 변수, 좀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포인터 이렇게 해서 언급을 했었던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 함수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다음 주에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